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오랜만에 좀 밝은 얼굴로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며칠 동안 금융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영국발 금융 악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로 교체된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그동안의 감세안을 거의 대부분 철회한다고 밝혔거든요. 덕분에 파운드화가 올랐고 이 덕분에 강달러와 금리 급등 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금융주의 실적 발표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살펴보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트레이딩 그리고 순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자, 덕분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든지 아니면 UBS에서는 아직 시장 바닥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영국발 악재가 해소되면서 시장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지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17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영국발 뉴스의 미국 국채금리가 영국 국채금리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불안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 그리고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 등이 시장에 훈풍을 불러왔습니다. 나스닥은 3.4%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불러왔던 악재 하나가 해소됐습니다. 영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가 감세안을 대부분 처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헌트 장관은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또 에너지 요금 지원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트러스 총리 개인에게는 이름만 총리라는 굴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빨간불 켜고 있던 지난 금요일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모든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임의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3.5% 넘는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기술 섹터와 금융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역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는 점이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살펴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이 약 2%에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아마존이 6% 이상 그리고 테슬라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19.85% 상승했습니다. 9월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전체 이용 시간 역시 16% 늘어났고 예약 매출, 즉 게임에 접속해서 지불하는 돈을 합산한 금액은 1년 전보다 11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애플은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종목 가운데 최고의 선택으로 고르자 2.9%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다른 기술주들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면서 목표 가격은 금요일 종가보다 28% 상승 여력이 있는 17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썬파워는 0.3% 상승했습니다. 서스퀘하나에서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서스퀘하나는 썬파워, 선노바 에너지 등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웰스파고에서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13.2%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불황에 더 탄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도 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주가 하락이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또 최근 전환한 사이버 보안 접근 방식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공개하자 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장세 속에서 채권 트레이딩 사업부가 호조를 보였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이 늘어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플릭스는 6.6%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2번의 어닝 시즌마다 가입자가 감소를 해서 미흡한 성적을 내놨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키뱅크는 넷플릭스가 양질의 콘텐츠로 3분기에 순사용자 100만 명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는 3분기 실적이 조금 호의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연기 소식이 들려오자 중국의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부추겼고, 또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화두로 떠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금과 대출의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시키는 어떤 연준의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죠. 하지만 기업 수익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분기 실적 시즌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S&P 500 기업들 7%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69%가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상회했다. 그런데 이제 5년 평균치가 이제 77%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워낙 이제 예상이 낮기 때문에 그걸 좀 능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주 쪽에서 지난주에 JP 모건이나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예상보다 높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6%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지금 보면 경기 침체 대비해서 이제 그 미수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따로 이렇게 또 빼놓으면서 현금을 좀 빼놨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좀 더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81센트 주당 순이익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77센트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봤고, 그리고 보면은 순이자 수입이 24%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12%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테일 소매 부분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2021년도 실적 발표 시즌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투자 수익이,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수익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리테일 수익, 순이자 수익이라든가 대출 쪽에서 제대로 실적을 못 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리테일 수익, 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수익이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주, 그러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대형 금융기업들의 실적은 이번 주 초반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그것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몇몇 기업들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8일 날이 되면은 이제
보면 존슨앤존슨 이제 대표적인 소비주죠. 그리고 밀러, 그리고 이제 기계 쪽이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나옵니다. 요즘 로키드 마틴 잘 나가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테슬라 나오게 되고, 프록트앤갬블 이제 농기계 쪽에서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예, 시장이 어디로 가든지 꾸준히 지금 이 관련된 환경 에너지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대체 에너지 쪽에서도 또 실적이 조금이라도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T&T가 나오고, 버라이전 통신 관련주 나오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 골드만삭스 금융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임의 소비재 관련된 통신이나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관련된 임의 소비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지금 기대치는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보다는. 그래서 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방위 산업주인데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의해서 시장에서 지금 실적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유턴이라고 해서 영국이 이번엔 정말로 진짜 유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진짜 유턴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게, 트러스 총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이었던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좀 아주 명확하게 철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었죠. 하지만 주말 사이에 영국의 재무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바로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입니다. 자, 이 인물이 바로 이 자신이 교체되자마자 전격적인 감세 철회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 감세 규모는 450억 파운드 정도였었는데, 이 가운데 320억 파운드를 철회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감세안을 철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식과 함께 파운드 환율은 1.6% 올랐고, 그러면서 1.135 파운드까지 올랐습니다. 자,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0.4% 하락했고요. 달러와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이날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교체되자마자 이 철저한 유턴 정책을 실시한 이 제레미 헌트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제레미 헌트는 사실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처음 발표하자마자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자신이 앞장서서 트러스 총리를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재무장관 되기 전부터요. 그리고 보수당 대표 선출을 하던 이 선거 당시에도 트러스 총리의 경쟁자였던 리시 슈낙 전 재무장관을 지지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러스 총리와 약간은 각을 세우고 있었던 인물이었었는데, 이 인물이 재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철저한 이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원래는 이 당초 10월 31일에 중기 예산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점에 감세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해도 되는데, 워낙 사안이 중차대하다 보니까 2주 앞선 지난 밤 사이에 이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10월 31일에는 계속해서 그 예산안과 중기 전망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영국발 악재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영국발 악재의 불안을 우리가 좀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 트러스 총리가 사실 최소 정부를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시도도 하기 전에 사실 실패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그녀의 말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보면은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나가지고 사실 유럽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지금 그런 정책을 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국가 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좀 긴축 정책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이런데 이제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또 내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국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정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브렉시트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랬지만은 총리가 주도하고 대화에서 수정하고
결정하고 의회의 의사를 이제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로 이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쭉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총리한테 대놓고 반대하는 인물이 재무장관이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경제부총리의 이제 이재명 씨가 앉는 그런 형국으로 됐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는 어쨌든 영국 시장이 좀 희망을 갖고 안정을 되찾기는 했지만은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의 경제나 미래에 있어서 여전히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파로 또 경기 침체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감세한 점 없앴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뭔가 모든 것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UBS 쪽에서 이제 내놓은 거는 지금 이제 하루 정도 상황을 안정시키기에는 이게 충분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의 지도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10월 31일 날 재정 계획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은 시장은 아마도 그때까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그 총리에 반하는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당장 시장이 어떻게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영국에 대한 불안감은 10월 31일 날 시장을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불안감이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뭔가 오랜만에 반가운 키워드인데 3분기 황소의 기대감. 일단 지금 시점상으로는 4분기가 이미 넘어갔으니까 3분기 황소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13년부터 해서 S&P 500 지수가 이렇게 이제 어닝 시즌 도래하면은 한 76% 정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낮다.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쉽게 아마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충족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는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마이클 윌슨이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게 뭐냐면은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없다면은 실적이 이렇게 안정되고 그렇다면은 S&P 500이 4,150포인트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한 16%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로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서만 기대치를 충족시켜준다면 뭐 이게 굉장히 성장성이 좋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게 70% 정도냐 이 정도 수준만 맞춰주더라도 S&P 500 기업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감도 어떤 기업들 실적에 맞춰서 기대감도 좀 형성될 수 있다는 오랜만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치만 충족시켜줄 수 있더라도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번 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그렇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피크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걸 25일부터 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파셜 서비스 이제 그 지금 배송 분야에 문제들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순이익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쪽도 증가하는데 소비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25일 날 알파벳 있죠. 그리고 26일로 넘어가면은 메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로 넘어가면 아마존닷컴하고 인텔, 스타벅스가 있죠.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의 주축이 되는 대장주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후반으로 가면은 상당히 또 큰 폭의 실적, 그러니까 앞서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면은 에너지 주식들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이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고,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바닥이라는 인식을 갖고 매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잘 선정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종목이라 선택했다가는 실적이 고꾸라지는 종목을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뭔가 미심쩍은 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로블록스가 지난 밤 사이에 월별 수시 보고를 내놨어요. 이거는 분기 보고서가 아닙니다. 실적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월 이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약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달 보고를 하는 건데, 일단 지난 9월 수치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로블록스의 주가가 19%나 급등할 수 있었던 건데, 9월에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5,78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이용 시간도 40억 시간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약 매출은 1억 1,200만 달러에서 2억 1,9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1에서 15%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약 매출이라는 게 뭐냐? 일단 로블록스 게임에서 뭐 유료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로벅스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이 로벅스를 구매한 금액이 바로 예약 매출로 잡히고, 로벅스를 구매했으니까 그 로벅스를 이용해서 게임 내에서 실제 아이템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실제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로블록스에서 로벅스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자, 근데 제가 뭔가 미심쩍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번 발표된 수치만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번 수치는 사실 9월 결과인 거고요. 미국은 9월에 무엇이 시작되죠? 바로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9월 이후부터는 다시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방학 당시였던 8월을 살펴보면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5,990만 명이었는데 신학기가 시작되자 5,780만 명으로 좀 줄었고요. 전체 이용 시간도 47억 시간에서 40억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예약 매출도 살짝 줄어들었고요. 자, 물론 그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9월은 신학기가 시작됐던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정말 로블록스가 아직 적자 상태인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로블록스의 주가 급등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함께 앞으로 로블록스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주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계약 시즌을 맞아가지고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발표를 했을 겁니다. 이제 주위에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로블록스에 대한 그 평가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10살인데 한참 이제 게임에 재미가 있어요. 로블록스를 올해 초반부터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로블록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존에 로블록스 사용이 7살부터냐 12살부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국 부모들한테서 이게 로블록스를 절대 시키지 말아야 된다, 막 온갖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좀 안전한 환경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할 만한 맵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게임을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맵 사용하려면 또 돈 결제해야 되니까 유료 결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결제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결제 사고를 했을 때 그걸 환불받는 절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게 만들어질 정도로 결제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부모들이 잠깐 방심하면 아이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죠. 비밀번호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번호 해가지고 결제를 해버리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걸 갖다가 보안 시스템 강화시키면서 엄청나게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들이 느끼기에 이 로블록스가 이제는 좀 안전해졌구나, 어린 아이들한테 시켜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용자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9월달 계약할 때 아이들끼리 서로 입소문 내주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블록스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금 순이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평균 목표가가 지금 시가보다 살짝 낮습니다. 1달러 정도 낮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흑자 전환,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늘어나고 로벅스 예약하는 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도 형성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수 세무사의 그 경험에서 묻어나는 이 로블록스에 대한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애프터마켓 여기까지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